오늘은 우리가 16년 6월에 출제되었던 퍼셉트론과 관련된 모의고사 기출지문을 같이 볼 건데요. 이 지문은 이제 고3 6월 평가원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공신경망의 학습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퍼셉트론이라는 것 자체가 인공지능의 하나의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게 신경망 이론이라고 해서 인간의 두뇌 속의 신경망의 어떤 작동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그것을 기계에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망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퍼셉트론이고, 이건 이제 사람처럼 시각적으로 사물을 인지하도록 훈련시킨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 퍼셉트론이라는 것 자체가 신경망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어떤 인공지능의 하나의 인공신경망이다라고 보면 좋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글 읽어볼게요. 인간의 신경 조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컴퓨터가 인간처럼 기억, 학습, 판단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 인공신경망 기술이다. 쌤 금방 말했던 거죠. 즉 인간의 신경 조직을 바탕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는 뉴런인데, 그럼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이제 그 기본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 신경 조직의 기본은 뉴런. 인공신경망에서는 뉴런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퍼셉트론을 기본 단위로 사용한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인간의 어떤 신경망에 대응되는 것이 인공신경망이겠죠. 인공적으로 가공한. 자, 그리고 이 신경망 안에 있는 기본 조직이 뉴런인데 이것이 이제 인공지능 신경망에서는 퍼셉트론이라는 거라는 거죠. 퍼셉트론은 입력값들을 받아들이는 여러 개의 입력 단자와 이 값을 처리하는 부분, 처리된 값을 내보내는 한 개의 출력 단자로 구성되어 있다. 퍼셉트론은 각각의 입력 단자에 할당된 가중치를 입력값에 곱한 값들을 모두 합하여 가중합을 구한 후 고정된 임계치보다 가중합이 작으면 0, 그렇지 않으면 1. 그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작지 않으면인 거잖아요. 그럼 쉽게 말하면 크면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1과 같은 방식으로 출력값을 내보낸다. 자, 여러분, 입력 단자에서는 입력값에 가중치를 곱한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등등등 여러 번 해서 싹 다 합친 걸 가중합이라고 한다 했죠. 근데 이 가중합이 임계치보다 작으면 0을 출력하고 임계치보다 크면 1을 출력한다. 이겁니다. 이러한 퍼셉트론은 출력값에 따라 두 가지로만 구분하여 입력값들을 판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0과 1만 구분되는 거죠. 이에 비해 복잡한 판정을 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은 다수의 퍼셉트론을 여러 계층으로 배열하여 한 계층에서 출력된 신호가 다음 계층에 있는 모든 퍼셉트론의 입력 단자의 입력값으로 입력되는 구조를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퍼셉트론에서 뭔가 출력이 되면요. 이게 또 다른 퍼셉트론의 입력 단자로 들어가는 거죠. 그쵸? 자, 이러한 인공신경망에서 가장 처음에 입력값을 받아들이는 퍼셉트론들을 입력층, 가장 마지막에 있는 퍼셉트론들을 출력층이라고 한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해요. 어떤 사진 속 물체의 색깔과 형태로부터 그 물체가 사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쌤이 아까 말했죠. 이게 이 지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퍼셉트론의 어떤 포인트는 시각적으로 사물을 인지하도록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떤 사진 속 물체의 색깔과 형태로부터 사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학습을 위한 입력값들을, 즉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과 사진을 준비하고 사진에 나타난 특징인 색깔과 형태를 수치화해야 한다. 이 경우 색깔과 형태라는 두 범주를 수치화하여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묶은 다음 정답에 해당하는 값과 함께 학습 데이터를 인공신경망에 제공한다.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사과를 판단하려면 그 전에 학습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는 어떠한 범주의 그런 정보들을 수치화해서 입력하는 거고요. 그거를 정답에 해당하는 값과 함께 데이터를 미리 인공신경망에 제공하는 거죠. 이때 같은 범주에 속하는 입력값은 동일한 입력 단자를 통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과 사진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 정답인 사과이다에 해당하는 값을 1로 설정하였다면 출력값 0은 사과가 아니다를 의미하게 된다. 그쵸? 인공신경망의 작동은 크게 학습 단계와 판정 단계로 나뉜다.
학습 단계는 학습 데이터를 입력층의 입력 단자에 넣어주고 출력층의 출력값을 구한 후 이 출력값과 정답에 해당하는 값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가중치를 갱신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여러분, 학습 단계는 이 가중치를 계속 갱신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어떤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때 출력값을 구하고 학습 데이터와 함께 제공된 정답에서 해당하는 값에서 출력값을 뺀 값, 즉 오차값을 구한다. 이 오차값의 일부가 출력층의 출력 단자에서 입력층의 입력 단자 방향으로 되돌아가면서 각 계층의 퍼셉트론별로 출력 신호를 만드는 데 관여한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지는 방식으로 가중치들이 갱신된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오차값을 구해요. 즉 오차값이라는 건 정답값에서 이제 출력값을 뺀 값이겠죠.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오차가 생기는 거겠죠. 그럼 이 오차값을 계속 가중치 갱신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답에 이제 어떤 가까워지는 과정이 만들어지겠죠. 이러한 과정을 다양한 학습 데이터에 대하여 반복하면 출력값들이 각각의 정답값에 수렴하게 되고 판정 성능이 좋아진다. 오차값이 0에 근접하게 되거나 가중치의 갱신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즉 여러분, 가중치의 갱신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오차값이 이제 더 이상 갱신이 필요가 없어질 정도인 거죠. 즉 오차값이 0에 근접한다라는 것도 이제는 거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오차값의 식 자체가 정답에 해당하는 값, 정답값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출력값을 뺀 게 오차였잖아요. 그쵸? 오차값. 근데 이게 거의 0에 수렴했다는 거는 이제 정답값과 출력값이 거의 유사해졌다라는 뜻이겠죠. 학습 단계를 마치고 판정 단계로 전환한다. 이때 판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습 단계에서 대상들의 변별적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죠. 글은 매우 짧고요. 퍼셉트론에 관한 글인데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인공지능의 기계학습 방식 중에 하나고요. 그때 인공신경망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인공신경망 이론이라는 건 인간의 신경망을 바탕으로 개발해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인공신경망 이론을 적용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퍼셉트론이라는 사례를 본 거고, 이 퍼셉트론은 인간의 뉴런과 같은 기본 조직 역할을 하는데,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훈련받은? 좀 기계니까 어쨌든 기계지만 훈련받았다고 해볼게요. 시각적 인지 훈련을 통해 어떤 인지, 이걸 사물을 내가 인식할 수 있느냐, 인식, 인지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것들에 관한 글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 친구들이 이 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은 좀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